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희 또 행사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정말 요즘 많은 실무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들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ESRS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공시 담당자로서 이러한 개정이 이제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의 공시 업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먼저 초점을 맞춰서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총 3 가지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ISSB까지 포함된 글로벌 ESG 공식 규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ESRS에 대한 개정 개요, 특히나 이제 실무자 관점에서 어떤 내용이 주요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 올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한 기업들이 이제 해당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해서 발간하였는지에 대한 현황을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 규제에 대한 이제 현황입니다. 저희 ESG 공시의 진화와 이제 흐름을 잘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께서는 이 ESG 공시를 각 네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셨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저희가 페이스 1 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ISO에 대한 경영 시스템을 준비를 하는 걸로 좀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ESG 공시라는 것이 2010 년도부터 이제 GRI와 SASB, 이제 IR에 대한 이제 표준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자발적 공시 표준화 시장이 열렸고요. 그 후에는 이제 투자와 평가 대응에 대한 단계,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규제와 의무 공시 대응 단계에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조금 저희가 실무자로선 답답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가 넘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발표됐던 표준들이 좀 정리가 되기보다는 이제 하나씩 좀 어깨에 좀 얹어지는 좀 부담으로 좀 접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GRI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 사스비까지 얹어지고, 이제 20 년도부터는 이제 MSCI라든지 DJSI,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ESG 기준원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이제 부담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행스럽게도 규제 의무 공시 대응이 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가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사스비와라든지 IR, 네, 같은 경우는 이제 IFRS에 통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재무 공시로서 이제 비재무가 통합이 된다라는 기조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ESG 이제 공시 좀 글로벌리 현황을 봐 주시면, 현재 이제 기후 공시, 특히나 스코프 1, 2, 3 배출량 공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리가 되었고, 대부분은 이제 ISSB 기준을 공통 기준으로 수용,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특히나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땐 3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의무 공시가 실시될 전망이고, 저희 한국 또한 이제 조만간 이제 올해 연말에 로드맵이 일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좀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공시 규제의 지향점을 함께 저희가 기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규제들이 지금 이제 혼동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공시 규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뿐만 아닌 이러한 기준 제정 기구라든지 정부 기관과 투자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입니다. 최근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좀 발췌를 해 왔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ESG 공시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할 키워드로는 고품질 정보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자본 시장에서 성장과 혁신을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선 우리가 제공하는 품질의 내용이 정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질적인 요소들이 담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 이제 고품질의 정보가 ESG 시장에서도 담보가 된다면
이제 투자 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공시를 기반으로 자본 배분을 더 정교화하고 좀 더 이러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공시 기간의 규제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지를 한 번에 좀 랜드스케이프로 저희가 살펴보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비재무 보고가 결국에는 재무 공시의 영역으로 이제 통합이 된다라는 부분이어서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업의 재무 공시까지 담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재무 공시에 대한 경험 없이 ESG를 먼저 시작을 하였다면 저희가 이제 2010 년도경에 이미 전통적으로 시작이 되어 왔던 KIFRS의 재무 공시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한 차례 공부를 좀 해 보면서 그러한 좀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재무 보고라 함은 이제 다트의 재무 제표와 연계된 이제 재무 공시, 그다음에 연결된 종속법인의 공시,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공시하는 정보가 감사 대상 정보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재무 원칙에 좀 부합해 간다라는 점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ISSB와 ESRS를 좀 어떠한 관점, 어떤 거를 좀 우선순위화해서 볼 것인지도 저의 좀 고민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일반적인 국내 기업 기준으로는 사실상 이제 필수 최우선 과제는 기후에 초점을 맞춘 KSSB 제1호와 2호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과제로 보실 수가 있지만 여기 일부 기업은 또한 ESRS의 규제 직접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KSSB와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ESRS가 필수가 아닌 기업은 그럼 ESRS를 우리가 꼭 참조를 해야 되는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라는 관점에서는 고려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최우선 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인 기후 공시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업계에서 이러한 공시에 '차별점을 두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 실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기업에선 이러한 이제 ESRS에서 요구하는 내용들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매핑되어 있듯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큰 4 필러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매핑이 되어 있지만 그 하위에 있는 가치사슬 정보라든지 특히나 공시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 통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가 ESRS에서 상세히 지침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선택이지만 필수가 아닌 국내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 또한 기후뿐만 아닌 가족 친화 경영이라든지 산업 안전이나 다양성, 인권 경영들도 선택적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규제 현황 속에서 이제 ESRS는 필수적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그러나 경쟁 우위의 요소로서 꼭 참고하여 같이 이제 우리의 공시의 차별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ESRS의 최근 이제 발표가 되어 왔던 옴니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이제 24 년도 이제 9월 경에 저희 보고서 이제 EU가 이제 경제 부진 원인 중 하나로 너무 빠른 녹색 전환을 지목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EU 규제에 대표되는 이 CSRD, CS 트리플 D, 텍소노미아 시밤에 대한 이제 단순 팩 이제 심플리피케이션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중에서도 완화가 가장 큰 폭 완화가 되었던 것으로는 CSRD와 CS 트리플 D,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좀 확정 단계에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용 시기가 연기까지 되면서 더 불확실성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연기 없이 26 년도부터 이제 확정 의무화되는 단계로서 저희가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RD는 대폭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이제
개정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적용 대상과 시점에 대해서도 완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적용 대상이 직원 250 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완화가 되면서 대상 기업 수가 80% 이상 축소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적용 시기는 웨이브 1과 4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웨이브 2의 신규 이제 EU 대기업과 상장 SEM 같은 경우는 2년 연기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저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웨이브 4에 좀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좀 이러한 시점 28 년도부터 보고가 된다라는, 네, 시점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 통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ESRS의 이러한 이제 옴니버스 패키지가 확정되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 의회에서 표결을 하였는데 찬성 309 표, 반대 318 표로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경에 재표결 예정이고 12월에는 최종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표 의사를 밝힌 분들은 대부분 이제 너무 많은 완화 작업을 로 인해서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이제 후퇴가 너무 이제 크다라는 점에서 반대표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ESRS 세부 개정 내용을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ESRS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러한 모든 내용과 이거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Amended ESRS라는 홈페이지 통해서 상세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이중 중대성 평가의 단순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바텀업으로 정말 로 데이터의 이제 취합부터 그거에 대한 정량 조사와 분석까지 바텀업의 이제 접근을 통해서 중대 이슈를 도출을 하던 과정이 탑다운으로도 이제 탑다운으로도 허용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량적인 근거 없이도 탑에서 우리의 이제 산업을 대표하는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후 변화와 같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져가야 될 중대 이슈에 대해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 없더라도 탑다운으로 내려져 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버 2로는 보고서의 가독성과 간결성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 강조됐던 부분이 중복 공시입니다. 저희 많이들 느끼실 텐데 저희 인트로에 요약한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 또 언급이 되는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복 공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기준이 간결화되었다라는 점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일반 이제 공시와 주제별 공시의 기준 간의 중복 제거뿐만 아닌 이러한 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 설명을 다 하도록 의무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후 변화가 중대 이슈인데 정책이 없다라고 하면 왜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요구를 하였는데, 그러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다 제거가 됨으로써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행동 유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도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제 레버 4에는 may disclosure라는 선택적인 부분을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이 됐던 것들을 일괄 이제 선택 이제 mandatory가 아닌 non mandatory라는 지표를 별도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좀 가이드를 주겠다라는 방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 데이터 공시 생략이 허용된다거나, 네, 또는 이제 가치 사실 지표에 대해서도 추정치도 활용 가능하다는 등 좀 완화를 한 부분이 있었고, 끝으로는 ISSB 보고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용어와 구조를 동일하게 통일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ESRS는 오늘 사실 굉장히 다뤄야 될 주제들은 많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ESRS 2에 대한 필수 공시 문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GRI의 이제 101과 102에 해당되는 일반 공시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도 완화가 된 내용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이사회 내에 사내이사나 사회이사 수 보고 의무가 삭제가 된다거나, 또는 기존 전체 경영진에 대한 보수에 대해 공시가 요구됐다면 이제는 이사회와 경영진, 감독기구 구성원의 보수로 좀 한정 지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SBM이라는 전략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예상이 되는 재무 영향에 대해서는 정성적 정보 중심도 가능하다라는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IRO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중요성 판단도 혹시 우리 산업에서 기후 변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왜 그런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제 없이 좀 간단한 설명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전체적으로 기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품질, 저희 정보의 품질에 대해서 꼭 오늘은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평가 기관들에서도 좀 많이 취임 현상도 있었다 보니 체크리스트로 접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내 대부분 80% 이상의 기업분들이 그러실 텐데, 이제 규정된 항목을 누락 없이 채우기, 또 형식적으로 완전하지만 맥락 없이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서로 분절되게 수치가 나열된다든지라는 현상이 굉장히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ESRS에서 이 공시의 목적이라고 발표를 한, 우리는 이 공시를 하는 목적은 이러한 기업의 IRO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시하는 것에 있다라는 공정한 표시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재무공시의 원칙이랑도 부합하다라는 점인데, 정보의 맥락과 의미를 어떻게 가장 충실하고 좀 왜곡 없이 전달을 할 것인지, 그리고 부정적인 이제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감추지 않고 그러한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인지, 또 이러한 중대 이슈를 접근하는 전략과 거버넌스와 성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의 관점에서 저희의 공시 현황은 지금 어떠신지를 함께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국내에 이제 가장 최근 발간된 기업 현황들을 좀 저희가 통계치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조사이기는 하였는데, 이러한 품질과 이제 공정한 표시라는 이런 원칙에 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아주 간단히 좀 보시면, 이제 중대성 평가 방법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시된 보고서는 저희 시가총액 순위 100대 기업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하였고요. 이제 2025년 10월 초 기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85개사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였고, 5개사가 통합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애뉴얼과 같이 통합해서 발간했던 부분, 그다음에 4곳은 웹공시를 하는 곳이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룹사나 계열사의 통합이 돼서 발간을 하는 기업 등 미공시 기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중중대성 평가를 채택한 곳은 너무 많이 아시다시피 97% 이상이 그러한 경우였고, 다만 이 중에서 이제 IRO를 세부적으로 식별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식별해서 공시하였는지에 대해선 23%는 그 해당의 내용이 좀 부재하였고, 한 77% 정도는 그래도 IRO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공시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재무 원칙인 좀 중대성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보 중심으로 우리 보고서에 이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39% 정도의 기업만 중대 이슈 중심으로 뎁스 있게 보고를 하였고, 그 외에 대부분 61%는 중대 이슈와는 좀 무관하게 모든 이제 정보를 좀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대 이슈에 집중해서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수준으로 이제 ISSB나 ESRS 프레임워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간단히 시행을 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약 한 39% 기업 중에서 그러한 이제 ISSB 프레임워크는 구축은 되어 있으나 여전히 이제 활동 성과를 좀 나열했던 부분들이 경향이 여전히 좀 많이 크게 나타났고, 그중에 극히 이제 일부인 24% 정도는 그런 ISSB의 4 필러에 좀 요구하는 그런 리스크와 전략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보고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위 100대 기업 대부분이 이제 ESG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품질 측면에서 차별화해서 가져갈지가 기업의 경쟁력 요소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 연계와 공시 표준의 매핑, 단순히 매핑은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이들이 이해관계자 관심사에 부합하는 연결된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짧아서 사례는 다 다루지 못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해외 이제 사례를 보면 간단하게 주요한 거로는 KB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전체 포괄적인 보고를 뛰어넘어서 좀 재무 중대성만 이제 간단하게 보고하는 보고서를 별도로 좀 발간했다라는 점이 좀 시사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략 IRO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IRO를 식별을 했다면 그 IRO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각각 IRO에 대해서 좀 매핑해서 서술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선도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스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례이죠. 저희가 이제 ESRS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본다면 얼리 어댑터들 특히나 이제 유럽의 이런 얼리 어댑터들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바스프에서는 이러한 IRO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무 자원을 투입해서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공시했던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 공시 사례는 저희가 교재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재무 보고와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재무 보고 원칙에 부합하는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공시 좀 현황과 수준은 어떤지를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 데이터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를 꼭 한번 다시 저희가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특히나 데이터의 출처라든지 산정 방식, 기준의 명문화, 이거를 연속성 있게 인계를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저희가 26년도 들어가는 핵심 과제로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